문제들에 도전할 건데요. 여기에서 쓸 공식들을 한 번씩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과 에너지라는 단원을 하고 있어요. 이 단원의 핵심 개념은 바로 무엇이냐면 물체가 일을 받으면 그 받은 만큼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라는 거였었어요. 이때 에너지의 의미를 좀 세분화해서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에너지의 의미가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때 변화된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만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때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에너지들은 다 결국 물체가 받은 일을 계산해주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어떤 힘이 한 일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계산되는 에너지량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요. 이거 역학적 에너지를 말하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 그 세계 외부에서 투입되는 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외력,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이를 계산을 하면 그것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을 변화시키게 되겠습니다. 외력은 마찰 같은 것을 말하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손으로 준 힘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요것은 포텐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데 관여하는 것은 오로지 중력 같은 힘이 포텐셜 에너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힘이 아닌 중력이 한 일, 요것을 계산하면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계산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중력이 일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반대로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호를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중력이라는 힘은 굉장히 특수한 힘이에요. 중력 그리고 탄성력 이런 힘들은 다 보존력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특수한 힘이어서 이런 힘은 작용을 해도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런 힘들은 중력 탄성력은 다 포텐셜 에너지를 부여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줄 거여서 이런 힘들은 작용해도 총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계산이 되는 거냐면 물체가 받은 알짜 힘, 이 전체 그러니까 이제 물체가 외부에서 외력 받고요. 동시에 중력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두 힘을 합친 알짜 힘이 해준 일 그것을 계산하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만 쏙 뽑아서 계산을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일에 대한 자세한 정의 일단 첫 번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또 식을 조금 더 약간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받은 힘이 0이다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물체가 받은 일도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을 받지 않았으면 에너지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에너지 변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른 말로 에너지가 보존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게 가능하죠. 외력 이것이 없으면 에너지는 늘 보존된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외력 이것이 존재하는 순간 에너지는 더 이상 보존되지 않아요. 그래서 외력이 존재할 때는 외부에서 해준 일만큼 에너지가 변화한다. 요 식을 써야 되겠고요. 문제에서 외력이 없다라고 하면 보존,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 보존이라는 식을 약간 다양한 형태로 조금 응용해서 쓸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말하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친 요 총량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이 이제 보존식이 되는데요. 이 전체를 합친 양이 일정한 거지 포텐셜 에너지 자체와 운동 에너지 자체가 항상 일정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변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한 만큼
상대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요 에너지를 합친 양은 결국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어느 때 그러냐면 바닥에 이렇게 잘 있던 물체가 여기 위쪽 V의 속력으로 잘 굴러가다가 요 경사면을 올라가는 순간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쭉 경사를 올라가면 중력의 반대로 가기 때문에 물체의 속도는 점점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속도가 0인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원래 속도가 있었지만 사라졌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줄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동안 외부의 힘은 전혀 없죠. 오로지 중력밖에 받지 않아서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는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라진 운동 에너지는 어디 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에너지가 사라진 대신에 다시 포텐셜 에너지가 그만큼 여기 지면으로부터 높이 H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존식으로 가면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안 변한다, 운동 에너지가 안 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할 수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늘면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결국 합치면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별도의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변할 수 있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변할 수 있는데 얘가 변한 만큼 얘는 반대로 얘가 감소한 만큼 얘는 반대로 증가할 거고 그 양은 크기는 똑같다. 두 개의 크기는 똑같다. 라고 이렇게 식을 써주고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반대로 감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렇게 써도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식을 첫 번째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두 번째 이런 꼴로도 상대적으로 쓸 수 있다. 전체 총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고 쓸 수도 있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한 만큼 운동 에너지도 같은 크기로 변화돼 한쪽이 늘면 반대쪽은 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뒷페이지에 있는 문제로 가는데요. 이 부분은 앞부분보다 어렵긴 하지만 단원건데 이 단원은 다 알고 나면 지금까지 어떤 단원보다 더 쉬웠다, 할 수 있다라는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7번부터 이제 있는 문제들 천천히 같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67번에서 미끄럼틀 내려오는데 이때 마찰이 있는 경사를 내려온다고 하네요. 마찰이 있으니까 당연히 에너지 보존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때 이 친구가 가지는 에너지는 점점 마찰 때문에 사라져서 작아지고 또 작아지는 이런 상황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역학적 에너지는 이라고 말하면 P가 Q점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P에서 Q로 오면 마찰 때문에 에너지가 사라졌을 테니까요. 당연히 Q점보다 R점은 더 에너지가 작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라고 말했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 수평면으로부터 수직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R점에서 가장 작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거보다 Q점보다 P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더 컸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다음 디귿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크기가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얘기할 때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라고도 쓸 수 있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이 0이다 라고도 쓸 수 있죠.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이런 관계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면 다른 한쪽은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증가 감소 양을 이 부호가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크기에 있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도 변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반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게 바로 보존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보존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변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겨지게 되면 이건 보존이에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만큼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이제 생겼을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보존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양은 같지 않습니다. 지금 Q점에서 R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되는 거죠? 내려왔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보존의 상황에서는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생겨나게 되면 요 감소한 양이 100이고 생겨난 운동 에너지가 100이면 결과적으로 전체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얘가 감소한 만큼 이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생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에너지는 일부 사라지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일부는 마찰이 해준 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감소한 양은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일부는 마찰이 해준 일로 사라질 거라서 결과적으로 이 관계를 크기를 이제 비교해 보면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려서 답은 2번 되겠네요. 68번입니다. 용수철 이 진동에 있어서 항상 여기 기준이 되는 용수철의 원래 늘어지지 않은 원래 위치 거기가 진동의 중심이고요. 요 점을 진동의 중심 여기를 평형점이라고 많이 명명하죠. 이 평형점을 기점으로 이 물체 용수철을 변화시켰어요. 변이를 뭐 A만큼 변화시키면 손으로 현재 잡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0부터 이제 출발해서 손을 떼는 순간 속도가 0인데 탄성에 의해서 이 물체가 끌려가면서 점점 탄성력이 발휘될 때까지 물체의 속도는 점점 빨라져요. 그런데 요 점에서 이제 더 이상 요 점에 도달하는 순간 더 이상 탄성력은 작용하지 않지만 지금 속도가 엄청 빨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체는 요 자리에 확 멈출 수가 없고 더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죠. 근데 앞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용수철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서서히 감소해서 얘가 증가했던 비율 그대로 다시 감소하기 때문에 정확히 똑같은 변이만큼 반대 방향으로 가서 물체는 다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수철 진동에서는 항상 양 끝에서 방향이 바뀔 때 물체의 속도는 항상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의 정가운데 지점에서는 평형의 중심점으로 이때는 물체의 속도가 최대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용수철은 끝도 없이 계속 진동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에서 지정한 5점 여기가 바로 진동의 중심 평형점이 되겠고요. 거기로부터 얘는 A만큼 지금 변형을 해서 여기에서 속도 0부터 출발을 해서 물체는 안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에서는 A에서부터 출발해서 5점까지 가는 동안 이 동안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동안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첫 번째, 공은 운동 방향 쪽으로 힘을 받는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를 묻고 있어요. 처음에 이 물체는 요점에 정지해 있고요. 이 평형점을 가는 내내 이 늘어진 용수철이 압축되면서 탄성력을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되면서 물체가 움직이는 쪽으로 계속 탄성을 받는 거라서 이 물체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운동 방향 쪽으로 계속 힘을 계속 그 방향으로 받으니까 물체의 속도는 당연히 점점 빨라지겠죠. 여기 처음에 속도가 0이었던 것이 점점 더 빨라져가지고 속도는 저 중앙에서 최대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빨라지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탄성 에너지는 당연히 용수철이 최대로 변화되었을 때, 최대로 늘어났을 때 요 A점에서 탄성 에너지는 최고가 되고요. 그 에너지는 점점 사라지면서 요 점에 오면 에너지가 0으로 없어집니다. 대신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저장되어 있던 그 사라진 탄성 에너지는 다시 중앙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고스란히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탄성 에너지는 A점에서 최대이다. 이것도 맞아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이 점에 있던 물체가 수평면을 따라서 미끄러져 내려오네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가만히 속도가 0이었다가 내려올수록 속도가 생기는 이유는
이 점에 저장되어 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사라진 대신에 그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속도가 생길 수 있었겠죠. 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그대로 역학적 에너지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보존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쭉 이 점에서 가지는 이 운동 에너지는 그대로 역시 보존돼요. 이 점까지는. 근데 이 다음 점부터는 마찰이라는 구간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점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이제 마찰이 일한 만큼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점점 사라져서 그 에너지가 사라져서 결국 속도가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 이 물체는 그때까지만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문제에서는 P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전체 마찰 구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점을 지정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점에서는 물체가 에너지를 지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운동 에너지, 속도 V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마찰을 통과하면서 일정 끝에서는 그 운동 에너지가 모두 사라졌어요. 지금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하게 됐는데 이런 감소는 왜 생겼냐라고 말하면 바로 마찰이 해준 일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마찰이 해준 일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마찰력 기호를 스몰 f라고 쓸게요. 힘을 이렇게 f라고 써놓고 이거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에다가 힘에다가 이동거리 총 얘가 L이라는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그 마찰이 해준 일 덕분에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0으로 사라지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길이의 절반을 지날 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 마찰력이 절반의 길이만큼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때 사라진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가 E라는 에너지가 통째로 사라졌다고 할 때 이 구간의 절반만 지나면 당연히 전체 에너지 중에 절반만이 사라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지금 아주 당연한 얘기를 복잡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결론은 뭐냐면 이 운동 에너지가 결국 이 구간을 지나면서 사라진다. 그런데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면 당연히 절반의 에너지가 사라진다. 그래서 P점에서 에너지는 2분의 2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점에서의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라고 말하면 속도는 에너지량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대답을 해야 속도가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속도가 V였다면 이때 속도는 에너지 전체에다가 루트를 씌운 루트 2분의 V라고 대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70번 문제입니다. 물체를 이렇게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데요. 손을 떼자마자 얘는 운동을 시작해요. 어디로 움직일까요? 지금 얘가 중력을 3mg 받고요. 얘는 중력을 mg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센 힘을 받아서 결국 물체 전체는 C쪽으로 끌려 내려가겠죠.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문제에서 말한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그 순간이 생길 거고요. 그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은 C가 얼마큼 낙하를 한 지점이 되냐면 C가 떨어진 만큼 B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B가 요점, C는 올라가서 C는 떨어져서 요점이 되려면 각각 높이 2h만큼씩 이렇게 움직여주면 바로 그 순간이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되겠고요. C, B 그리고 A도 이제 끌려와서 요점에 이르르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물체 지금 C의 운동 에너지가 E0 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다른 물체의 운동 에너지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얘네는 처음에는 다 속도가 없었지만 결국 하나의 실에 연결되어서 모두가 똑같은 속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얘도 동시에 속도를 가지고 결국 이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얘네들의 질량의 차이에 비례하는 만큼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거운 3m짜리가 E0의 에너지를 가졌으면 바로 이 순간에 B는 그것의 3분의 1, 그래서 3분의 E0의 에너지를 가진 거고요. 바로 그 순간에 A는 3분의 2 E0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그 순간에 얘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라. 증가량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점을 기준으로 얘가 얼마큼 에너지가 늘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를, 이 운동 에너지를 보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 전체한테 어떤 역학적 법칙을 적용해 줄 수 있을지를 보았더니 얘를 보려면 일단 외력, 마찰 저항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죠. 오로지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의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결국 얘 지금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 운동 에너지 왜 생겼냐? 라고 얘기하면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결국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와 크기는 똑같고 한쪽이 증가했으면 얘는 감소했을 거다라는 의미로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 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하나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방법으로 한번 크기를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운동 에너지를 다 기호로 표시했기 때문에 지금 포텐셜 에너지, B의 포텐셜 에너지, C의 포텐셜 에너지 그것도 기호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지금 높이 H, 2분의 H만큼 올라갔을 때 B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를 요거를 얘와 다른 기호를 써가지고요. 이때 B의 포텐셜 에너지를 2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럴 때 여기는 또 C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높이는 똑같이 변했고요. 질량이 3배이기 때문에 C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3, 2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들의 관계를 요 보존식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운동 에너지는 얼마큼 증가했냐면 전체 요거 세 가지를 다 합치니까요. 전체 총량은 2제로만큼 운동 에너지는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큼 변했냐라고 얘기하면 요 양을 합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B는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올라갔으니까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거에 비해서 C는 떨어졌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음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전체를 합치면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총 얼마큼 변했냐면 얘네 두 개를 합치면 마이너스 2이만큼 변한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써주면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2이만큼 변했고 요거 앞에다가 여기 기호, 이 부호 마이너스를 여기다 덧붙여 주니까 결과적으로 얘네 두 개는 당연히 두 개는 똑같다라고 식이 이렇게 완성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 포텐셜 에너지 E라는 것은 결국 얼마냐면 그 크기가 2제로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문제에서 질문한 거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이라고 물었는데 B의 증가량이 2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2제로만큼 증가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단순해요. 괜히 막실이 여러 개 연결돼 있고 실 끊어졌고 거기 심지어 용수철까지 있다고 겁먹지 마세요. 지레짐작 겁먹지 말고 이런 문제의 앞부분과는 다르거든요. 쉽게 풀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가의 상태일 때 이 물체는 정지, 완전히 평형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지금 C는 사실 힘을 받잖아요. 중력 10N 그리고 B도 20N 이런 중력을 함께 받고 있는데 이 자리에 정지해 준다는 것은 아래로 작용하는 이 합친 30N의 중력을 누군가가 위에서 잡아당겨주는 애가 있으니까 이게 이대로 정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력을 보니까 이 용수철이 탄성력을 이쪽으로 30N만큼 주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처음 알 수가 있습니다. 탄성력은요. F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죠. 얘는 늘어난 길이에 항상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힘의 크기와 길이를 계산할 때는 이 부호는 떼버리고 그냥 F는 KX라고 두고 식을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탄성력이 얼마라고요? 30N이라고 얘기했고 용수철 상수 같은 것은 필요하다면 이렇게 문제에 쓰여 있죠. 얘는 100N/m 이렇게 쓸 때 도대체 이 용수철은 얼마큼 늘어나 있는 걸까요? 네, 이 식에 의해서 용수철은 0.3m 늘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수철은요. 이거 싹 필요 없는 정보들을 일단 지우고요. 원래 길이로부터 0.3m만큼 현재 지금 늘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용수철에서 이제 C를 잘라요. 잘라버리니까 여기 아래로 잡아당기던 이제 중력이 사라지면서 이 탄성력에 의해 가지고 물체가 위로 쭉 A가 끌려가게 되겠고요. 그 A가 끌려가면서 지금 B도 끌려 올라가는 상황을 그림 나에서 주고 있습니다. C를 끄는 다음에 0.1m만큼 간 거이기 때문에 이 용수철 지금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원래 0.3m 늘어져 있다가 0.1m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이 용수철은 아직도 얘는 0.2m만큼 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럴 때 지금 이 물체의 이 순간일 때의 속력은? 이라고 질문하고 있네요. 이 속력을 찾으려면 결국 이 순간일 때의 운동 에너지를 찾아주면 될 거고, 이 순간일 때 운동 에너지는 결국 이 전체 역학적 상황에서 외부 마찰은 없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로부터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식으로 한번 운동 에너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잘 보존이 되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이 물체의 속도는 0이 되겠고요. 이 중간에 어차피 C는 잘라서 더 이상 역학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거여가지고 C는 지워버려요. 이제 필요 없어요. 속도가 0이었고요. 지금 여기 물체에는 무슨 에너지를 가지는지 한번 써볼게요. 앞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위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여기를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잡게 되면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현재 있나요, 없나요? 중력 포텐셜은 없죠. 지금 여기를 제일 바닥으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없죠. 대신에 무슨 에너지가 있냐면 이 늘어난 용수철에 대한 얘는 탄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나 상황은 지금 얘가 끌려 올라가면서 높이가 지금 얘보다 높아졌어요. 얼마큼 높아졌죠? 여기 0.1m만큼. 그래서 그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끌려 올라가면서 힘을 계속 받아가지고 속도가 생기고 있고, 지금 우리는 이 속도를 구하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직도 용수철이 늘어나 있는 중이기 때문에 탄성 에너지도 가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양을 다 합친 것이 지금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때 역학적 에너지나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똑같다라는 것이 바로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식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가의 상황에서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 탄성 에너지인데 탄성 에너지 공식에다 바로바로 값을 대입해 볼게요. 2분의 1 K X의 제곱인데 지금 X가 0.4m만큼 늘어나 있죠. 이게 가의 역학적 에너지고요. 나의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얘는 포텐셜 중력 이제 수직구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A의 포텐셜 에너지는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요. B의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으로부터 0.1m 높아졌어요. 그래서 B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 공식에 의해서 mg 높이 h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운동 에너지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거기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의 X가 지금 0.2m만큼 늘어나 있다. 이것에 주의하세요. 이렇게 지금 탄성 에너지 쓸 수 있습니다. 아예 속도를 구하고 있으니까 여기 운동 에너지까지 문자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속도 정지했던 것이 얘네는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죠. 그래서 얘네를 다 질량을 한 덩어리로 쳐서 속도 운동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제곱인데 A, B가 함께 움직이니까 질량을 3이라고 함께 쓰고요. 걔의 v제곱 요 값을 지금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게 0.09니까 소수점 없어져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거는 2분의 9 이렇게 되겠고요. 소수점 지우고 나니까 이쪽은 2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 계산하면은 0.04여서 값이 얘가 2 이렇게 값이 되는 거라서 결론적으로 요 값은 2분의 1 이렇게 값이 나오네요. 그러려면 v 제곱은 3분의 1 고로 v는 루트 3분의 1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위에 71번이랑 비슷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역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른 거냐면 얘는 마찰을 통과하거든요. 위에서는 마찰이 외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 요 71번 같은 것은 이때 에너지나 똑같다라고 보존식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72번에서는 이때 에너지와 같다. 이런 보존식을 쓰면 큰일 나죠. 지금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때 에너지에서 마찰을 뺀 것이 바로 이 순간의 에너지가 되었다. 라고 식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값을 보시는데요. 문제 상황을 읽어보니까 처음 P점에서 물체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얘는 속도가 이 점에서 V는 0으로 출발을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물체 B의 중력이 잡아당기는 바람에 쭉 끌려가는 운동을 하죠. 쭉 끌려가기를 점점 뭐 속도가 0부터 출발해서 변했겠죠? 근데 얘가 계속 빨라질 수 없는 게 쭉 끌려가다 보면 용수철의 탄성력이 이 운동을 저지하기 때문에 결국 속도는 점점 늘다가 탄성력 때문에 다시 줄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쭉 끌려가다가 다시 R점에서 얘의 속도는 0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도가 이 점에서 0이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점에서 되돌아 오거든요. R점에서. 쭉 가던 것이 방향을 바꿔서 되돌아가려면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반드시 속도는 0을 찍어야 방향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점에서 속도가 0이었고 다시 쭉 끌려가서 또 Q점에서 여기에서 또 속도는 0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마찰로 손실된 거 처음에 갈 때 손실된 거 7W 다시 끌려올 때 손실된 거 4W 이 크기가 얼마였는지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1 에너지 정리를 써서 한번 관계식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때 에너지에서 7W 뺀 것이 R점에서의 에너지가 될 거고요. 다시 R점에서 에너지에서 또 4W를 빼면 그게 결국 Q의 상태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P, Q, R 요점에 이제 에너지량을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P, Q, R 여기에서는 다 속도는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각 지점에서의 지금 용수철이 늘어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탄성 에너지는 비교를 해서 써야 되겠어요. 탄성 에너지 요것은 잘 비교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PQR 어디를 통과하냐에 따라서 B의 포텐셜 에너지가 또 달라지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요것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요 그림에다 쓰면 복잡해가지고요. 여기 옆에다가 P점에서의 에너지가 R점에서 바뀌고 또 다시 그것이 Q점까지 오는 동안 먼저 이 물체의 탄성 에너지 그리고 얘네의 포텐셜 에너지가 어땠는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 용수철이 P점에서가 원래 길이였고요. 여기서 Q점에서가요. Q점에서 원래 길이였고 여기서 압축된 게 P의 상태고 다시 튕겨 나가는 게 R점의 상태죠.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써보면 이 Q점 돌아왔을 때의 탄성 에너지는 0. 전혀 변형이 없으니까요. 0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네가 가진 에너지의 상대량만 쓰면 되는데 탄성 에너지 2분의 1 kx의 제곱 여기 식에서 k 대입하고 여기 3L 또 4L 대입해서 복잡하게 식을 전개할 필요 없이요. 그냥 어차피 용수철 상수 안 변하고 이거 계속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 값만 가지고 상대적인 에너지의 크기만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3L만큼 압축되면 에너지는 그것의 제곱만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P점의 에너지는 9, 2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R점에서는 4L만큼 벌어진 거라서 그때는 16, 2만큼의 에너지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점에 있을 때가 제일 지금 바닥에 있을 때, 제일 높이가 낮을 때이기 때문에 R점에 있을 때의 에너지를 0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주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P점으로 가면 4일 만큼, Q점으로 가면 4일 만큼, 그 다음에 P점으로 가면 또 거기에서 3일, 7일 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수 그대로 에너지를 써주는데 얘랑 기호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포텐셜 에너지는 E0라고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Q점에서 에너지가 4의 E0만큼 에너지를 가지는 거고요. P점에서는 그것의 높이 7 E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고 R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Q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인데 다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요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니죠. R점에 오는 순간 여기 7W가 빠져서 R만큼 남은 거고요. 다시 여기 에너지가 또 마이너스 4W만큼 사라지고 남은 에너지가 결국 요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식을 세워서 결국 W가 얼마였는지를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식을 세워보면 탄성 에너지는 지금 이점보다 2점이 얘가 7, 2만큼 더 있었던 거네요. R점이. 그래서 얘 식을 세워보면 처음에 P점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7, 2제로 있다가 마찰 때문에 7W가 사라지고 남은 에너지가 결국 탄성 포텐셜 에너지 7, 2만큼 남았다라고 첫 번째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한번 세워보면 R점에서 16, 2만큼의 에너지가 있다가 거기에서 마찰로 에너지가 사라지고 남은 에너지가 4, 2제로만큼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W가 얼마인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답을 보니까 지금 W가 죄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W가 몇 E0인지를 지금 구하고 싶어서 여기서 필요 없는 에너지 E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 여기 첫 번째 식에서 개수가 싹 고맙게도 쓱쓱쓱 이렇게 지워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나는 E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E 대신에 이 자리에다가 E0-W를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16 E0-W E 대신에 대입했고요. 마이너스 4W는 이렇게 식이 될 거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12 E0는 나머지 정리하니까 20W.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W는 5분의 3 E0인데 E0는 바로 여기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내 높이가 7L만큼 움직였을 때 E0였으니까 네, 요거는 그냥 mgL로 표시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73번. 요 P점에서 물체가 시작해서 운동을 한 다음에 마찰을 한번 지나니까 높이가 처음보다는 좀 낮아진 모습이 보이네요. 요점까지 갔다가 다시 이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반대편까지 왔는데 네, 이번에는 요점에서야 멈추고 말았네요. 처음 시작점까지 물체가 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요점에 멈춘 이후 결국 이 마찰을 2번 왕복하면서 에너지가 손실됐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마찰 당연히 있기 때문에 1 에너지 정리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1 에너지 정리가 뭐냐면 일을 해주면 해준 만큼 에너지가 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지금은 마찰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이만큼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변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큼 변하냐면 여기 P점에서 시작하니까 Q점에서 끝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높이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P점보다 Q점이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마찰이 해준 1 때문에 결국 역학적 에너지는 mgh1 요 높이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네, 이제 전체적인 문제는 그렇고요. 요 마찰 구간을 H2라고 했을 때 이 높이가 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표시해봐라 라고 얘기했네요. 요 구간에 대한 정보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 물체가 올라갈 때는 가속도가 3A였는데 내려갈 때는 A였다 라는 말로 주고 있어요. 당연히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손실된 에너지는 똑같다. 같은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마찰이 한 번 일할 때, 두 번 일할 때, 네, 당연히 왕복하면 손실된 에너지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바로 직감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 올라가는 동안은 왜 3A의 가속도를 받고 내려가는 동안은 왜 A의 가속도를 받는 걸까요? 이거 도대체 물체가 어떤 힘을 받을까요? 물체 A가 이렇게 있을 때 올라갈 때는 이쪽 방향으로 중력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도 함께 받는 거겠죠. 요 두 힘을 합친 게 3A의 효과를 준 거고요. 내려갈 때는요. 당연히 중력 아래로 있고요. 기본 깔려 있고요. 이번에는 내려가는 상황이므로 마찰은 운동과 반대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건데, 네, 요 두 힘이 합쳐져서는 3A만큼, 3F만큼이죠. 결국 F는 MA에 의해서 물체 질량은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가속도의 차이는 힘 때문이고, 네, 두 힘을 합치면 결국 3F, 그리고 두 힘을 반대로 빼주면 2F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둘 다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물체의 속도는 감소한다 라고 문제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속도가 감소하려면 두 힘 중에 마찰력의 힘이 더 커야 내려가면서도 속도가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크기는 얼마여야 하냐면 마찰력의 크기를 EF, 중력의 크기를 F, 마찰이 2배만큼 셌다. 그래서 F, EF 더해서 얘는 3F 효과를 준 거고요. 얘는 빼서 F만큼의 효과밖에 발휘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결론 마찰은 중력보다 2배 힘이 작용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중력이 작용하는 동안은 중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그 크기가 똑같죠. 물론 보호를 중력은 일한 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보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야 하지만, 크기만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중력이 일한 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요 구간에서 중력은 지금 얼마큼 일을 하냐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mg 높이 h2 만큼 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결국 이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 중력이 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중력에 비해서 마찰력의 크기는 중력에 비해서 힘이 2배 크기 때문에 당연히 중력보다 2배만큼 더 일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힘이 2배니까 일도 얘가 아닌 것보다 얘가 아닌 일은 2배가 되겠죠. 근데 방금 중력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했으니까요. 결국 대입을 하면 마찰이 해준 일은 EmGH2 만큼의 일을 한 번 물체가 지나는 동안 이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찰은 한 번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동안 또 한 번 일을 하겠죠. 왕복이요, 왕복. 그래서 결국 마찰이 해준 최종 일의 크기는 왕복했기 때문에 마찰은 총 이만큼의 일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왕복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 한 번, 내려올 때 한 번 하면 총 마찰이 해준 일은 4mgh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마찰이 해준 일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생겼죠. 그래서 mgh1 이만큼의 차이가 마찰이 해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답은 가볍게 4번. 이렇게 H1과 H2의 관계는 4번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74번. P점에서 출발한 물체가 Q를 지나서 R을 지나서 S까지 도달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높이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처음과 똑같지 않아졌네요. 속도가 느려졌어요. 이걸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사라졌는데 도대체 왜 사라졌을까요? 그렇죠. 여기 중간에 마찰을 지나기 때문에 결국 일 에너지 정의에 의해서 마찰이 해준 일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하게 만들었다, 감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 구간을 통과하면서 이 부분의 역학적 에너지에서 마찰이 해준 일을 뺀 나머지가 이 부분의 에너지가 되고, 다시 여기에서 또 지나서 이 마찰이 해준 일을 뺀 만큼이 결국 나머지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지점들은 어떤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냐면 속도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의 높이에 의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에너지의 상대량을 문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속도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로 운동 에너지를 표현해 주죠.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해당하니까 요 앞에 속도들의 개수에다가 제곱을 붙여서 에너지를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동 에너지를 표시하면 B점에서는 2의 제곱이어서 4, 2 만큼의 에너지를 가졌고요. Q점에서는 2 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졌고요. S에서는 요 점과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 점도 역시 2 에너지를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쓰면 되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이 점으로 잡으면 P와 S에서는 높이가 없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요. 그거에 비해서 R점과 Q점은 각각의 높이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지겠죠. 여기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이미 E라는 기호로 썼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호 다른 것을 써서 E0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R점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E0를 가진다고 친다면 요 Q점에서는 그것의 2배라서 이렇게 에너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전체량을 합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요점과 같지 않죠. 보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바로 마찰 때문에 일부 에너지가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마찰이 해준 1, 그것을 W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 여기에서 사라진 에너지를 W만큼 사라졌다라고 치면 다시 두 번째 구간에서는 문제에서 2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EW만큼 에너지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먼저 여기 P와 Q 사이에 일과 에너지 정리를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Q와 S 사이에 일과 에너지 정리를 한번 써서 관계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P에서는 4, 2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마찰을 지나면서 W만큼 에너지가 사라지고 그 결과 남은 에너지는 2 플러스 2, E0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결국 정리를 하게 되면 2, 결국 3, 2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한 줄에 내 연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P점과 Q점에서의 에너지의 상대량을 비교해 보면 되겠어요. 결국 여기 Q점은 얘보다 P점에서 이거보다 3, 2의 운동 에너지를 더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써놓고 숫자를 보고 P점은 Q점보다 3, 2의 운동 에너지가 더 있고 그다음에 Q점은 그거보다 2, 2제로의 포텐셜 에너지가 더 있구나 라고 식을 세워주는 게 더 낫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그냥 세울 때 이 점, 이 점 바로바로 비교해서 P점은 3, 2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W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은 에너지는 2, 2제로만 남았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식을 한 줄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Q에서 그리고 S에서 요 에너지, 일과 에너지 정리를 한번 써보는데 이 점에서 양쪽에서 어차피 운동 에너지는 똑같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겠고요. 결국 Q점에서는 2, 2제로 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지만 그것이 마찰을 통과하면서 결국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국 구해야 할 것은 요점 R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결국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R점은 어떤 구간이냐면 Q점에서의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된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가 E0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식에서 쓸모없는 바로 정보는 W, 마찰에 대한 정보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을 W를 연립해서 소거하는 방향으로 연립을 해주면 결국 관계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밑에 식에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 제로는 W와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W 대신에 이 제로를 결국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E는 이 제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Q점에서는 결국 이 제로는 2와 같은 거니까 이
E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고 이 점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토탈 3E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Q점에서 물체가 R점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는 에너지가 마찰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이죠. 이때 3E의 역학적 에너지가 그대로 요 점에서 3E 이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게 될 텐데 다만 포텐셜 에너지는 이만큼 사라진 대신에 다시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음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속력은 운동 에너지가 이 부분에서 2배가 되었죠. 그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면 속도는 몇 배? 그렇죠. 루트를 씌워서 대답해야 되죠. 그래서 속도는 루트 2배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점에 V0의 속력을 가졌다면 이 구간에서는 정답 3번 루트 2 V0 하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두 물체가 전형적으로 충돌해서 속도가 바뀌는 상황이니까 운동량, 충격량과 관련된 전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원에 이 문제가 들어있는 이유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준 조건, 이 조건이 운동 에너지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단원 안에 포함시켰어요. 이 충돌의 문제와 운동 에너지 이 두 부분이 연관되었을 때 공식을 하나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어서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공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죠. 이거를 운동량 P는 mv 운동량으로 표현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표현을 바꾸려면 양변에다가 질량을 하나씩 곱해주면 되겠어요. 질량 이렇게 곱해주면 이쪽 편을 2분의 1 P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의 관계식이 하나 탄생을 하는데 이것을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P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P는 EM 2의 루트 이렇게 씌워주면 또 운동량을 운동 에너지로 표현한 게 되겠네요. 무엇을 쓰든 같은 식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 두 식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빠르게 해결하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충돌의 상황에서 에너지로 조건이 있을 때 이 식을 꼭 쓰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나중에 3단원에 파동 부분을 배울 때도 이 식을 물질파 이야기를 하면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꼭 한번 눈으로 봐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식을 적어두고요. 이제 문제를 하나씩 읽어보죠. 두 물체가 충돌해서 정지되었고요. 얘는 충돌해서 속도가 3분의 1 V로 움직이게 되었는데 이 정지했다는 조건이 너무 훌륭한 쉬운 조건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충돌 후에 물체의 운동량은 결국 0으로 바뀐 거죠. C도 0, A도 0 운동량이요. 그런데 충돌하기 전에 C의 운동량은 얼마였냐면 EMV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정지하려면 A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EMV여야지만 충돌 전에 합쳐서 0이고 충돌 후에 합쳐서 0이 되겠죠. 그래서 충돌 후에 0이 된다는 조건은 결국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이 같아졌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C의 운동량, A의 운동량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 A와 B는 정지 상태에서 각각 양쪽으로 분리되는 그런 물체죠. 분리되기 전에 운동량이 0이었으므로 A가 운동량을 EMV를 가지면 B도 운동량이 EMV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야 A, B가 분리 후에 합쳐서 운동량이 0이고 분리 전에도 운동량이 0이라는 보존식을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순식간에 C, A, B 운동량을 모두 알았고요. 거기에 이제 문제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는데 문제 조건에서 C의 운동 에너지가 B보다 2배 에너지가 많다라고 지금 조건을 주었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질량이 어떤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C의 이 운동 에너지는
B에 비해서 2배만큼 많은 상태고요. 지금 운동량은 방금 알아본 바와 같이 운동량은 두 물체가 똑같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죠. 이 앞에 계수 2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의 차이는 질량 때문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고, 에너지가 2배가 되려면 이 분모에 들어있는 2분의 1배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의 에너지가 2배이기 때문에 C의 질량은 2분의 1배다. 이 부분에서 지금 C가 질량이 m이기 때문에 B는 그것의 2배인 2m, 질량이 2m임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B의 속도는 충돌 전에 V였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지금 충돌 후에 B와 D가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D의 질량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B는 플러스 V로 달리고 있다가 플러스 3분의 1 V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속도는 3분의 2 V만큼 변한 상태고요. D의 변화는 마이너스 V로 달리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총 플러스 3분의 4 V만큼 속도가 변했죠. 지금 속도가 1대 2만큼 변한 것은 결국 질량이 2대 1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 충격량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배웠으니까 기억을 그때 잘 떠올려 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하러 찾아오세요. 그래서 결론은 질량이 속도의 변화가 1대 2이므로 질량은 2대 1이어야 해서 D의 질량은 정답 2번입니다. 76번입니다. 이 점에서 출발한 물체가 P와 Q를 지나서 결국 R점까지 정지한 상태인데요. 중간에 지나면서 마찰을 2번이나 지나기 때문에 이 점에 처음 시작한 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 마찰 때문에 일부 사라져서 P 지점을 지나게 되겠고, 다시 거기서 또한 일부의 에너지가 또 사라져서 그 다음 Q점을 지나게 되겠어요. 그리고 Q점에서부터는 그 다음은 마찰은 없기 때문에 여기 Q점과 R점 여기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마찰이 작용하는 동안은 일 에너지 정의를 써서 마찰이 한 일만큼 에너지의 변화가 생겼다 라고 식을 써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었다는 보존 법칙을 써주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요 점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결국 운동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R점에서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결국 구하면 그것이 곧 포텐셜 에너지와 똑같아지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 Q점에서의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Q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그것이 바로 이 R점에서의 포텐셜, R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점에서의 결국 역학적 에너지는 그 이전에 마찰을 통해서 P점에서 가지는 에너지 중에서 일부가 사라지고 남은 에너지가 Q점일 것이고, 다시 P점 이전에 요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한 마찰로 일부 에너지가 사라지고 남은 것이 바로 얘가 될 거다라는 구조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지점들의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각 지점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일단 표시해 둔 다음에 그것의 합을 통해서 전체 일과 에너지 정리로 이 식을 맞춰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여기 높이 지금 얘는 구하고 있고요. 이 높이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기호를 써서 포텐셜 에너지를 문자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mgh 이기 때문에 높이 그대로 비례해서 에너지량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문자 그대로, 이 앞에 개수 그대로 6, 2 에너지니까 2라고 쓸게요. 6,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P점에서의 에너지는 2, 높이 h니까 그 다음에 Q점에서의 에너지는 2, 2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은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도 존재하게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지금 얘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얘랑 다른 문자, 그래서 제로
이런 이 다시 뭐 이런 문자들을 사용해서 각 지점에 또 운동 에너지를 한번 표시를 해줘 보죠. 처음 물체가 출발할 때는 가만히 놓은 물체라고 했으니까 이 점에서 속도는 없어요. 그래서 속도는 초록색으로 여기 0, 운동 에너지는 없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여기 속도 주어졌으니까 이걸로 문자를 표시하면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주어진 속도에다가 제곱을 한 다음에 에너지량을 나타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곱을 해주니까 전체 에너지량은 E라고 쓸 수 있고요. 또 이 V라는 속도에 제곱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E0라고 표시하기로 했죠. 그래서 E0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고 R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다시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전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요거 전체를 합친 것이 각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데 이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간에 마찰만큼 에너지가 사라지고 또 사라진 것이 여기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그것을 또 문자로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보는데 구간 2에서 사라진 에너지가 구간 1에서 사라진 에너지에 비해서 2에서 2배라고 했으니까 마찰이 해준 E를 W-W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요 상황에서 관계식이 하나 성립하게 되는데요. 식을 세울 때는 첫 번째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에서 마찰에 의해서 W가 사라지고 남은 에너지가 바로 E 플러스 E E0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식을 한번 또 정리해야 돼요. 요거랑 요거 정리를 해주면 OE 마이너스 W는 E E0. 요렇게 한 줄에 어떤 식을 정리를 하는 과정이 시간을 빼앗고 좀 귀찮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을 세울 때는 항상 이 구간에서의 차이점에 주목하면 되겠어요. 결국 P점에 비해서 바로 요점 시작점은 O 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더 가지고 있고 요거에 비해서 얘는 E0만큼의 에너지를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을 바로 한번 써보면 처음 시작하는 지점은 P점보다 이 O2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마찰이 일을 해줘서 남은 에너지는 E0만큼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서는 역시 차이에 주목해서 에너지를 써보면 두 번째 Q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E, 그 다음에 P점에서는 운동 에너지 E0를 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두 번째에서는 P점에서 E0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마찰이 EW만큼 일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가 포텐셜 에너지 E밖에 안 남더라. 이렇게 식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이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 이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큼 있는지 알면 되겠는데 답을 이렇게 쓱 보니까 얘를 표시를 할 때는 이 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결국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몇 인지 이렇게 환산을 해서 전체 이 양을 역학적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을 해야 지금 해답이 구해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이 두 개의 관계식에서 일단 필요 없는 정보는 무엇이냐면 중간에 마찰로 소모된 양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식을 연립을 해서 이 W를 소거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 제로가 몇 E였는지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이제로가 몇인지를 바꿔놓고 표시를 하면 결국 Q점에서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게 되겠고 그것이 곧 R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똑같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하건대 W를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W를 요 안으로 대입을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2에다가 W 대신에 5E 마이너스 2 E0 그리고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 제로끼리 모아서 정리를 해주면 5 E0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2는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니까 11,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제로는 5분의 11, 2
1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운동 에너지는 5분의 11, 2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5분의 21 이렇게 되겠고, 이 점은 곧 R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똑같죠. 네, 중력 포텐셜 에너지, 바로 이 에너지량 우리가 H일 때 에너지를 E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의 높이는 이 앞에 계수 그대로 5분의 21H임을 알 수 있겠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